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로 직통으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친윤 세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요. 지금 요번에 이철규 의원이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이렇게 해서 나이연대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이철규 의원이 나는 처음부터 출마할 의사가 없었다 이러면서 손사래를 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2년 전에 윤석열 정권이 출범할 시기에 친윤 그룹으로 분류가 되었던 권성동 전 원내대표라든지 또는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의 지금 행보를 보면 사실상 이 총선 이후에 친윤 그룹이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서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당에도 힘이 실리고 대통령실의 어떤 정책 결정이나 어떤 목소리도 더 반영이 될 수 있고 또는 더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총선 패배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 당 내부 분위기가 아주 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 따로, 당 따로, 또는 당대표 따로, 원내대표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 국밥으로 갈 수 있다. 좀 이런 어떤 우려가 나오는데 지금 사실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저에게 원내대표, 악역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출마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본인의 아내 말고는 없었다. 즉, 출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인 거죠. 자, 여기서 저는 이철규 의원의 정치는 말로 하는 허업이라고 했습니다. 고 김종필 총재께서. 경제는 돈으로 하는 실업이고. 자, 여기에서 이철규 의원이 방점을 찍은 단어는 악역입니다. 악역.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악역을 하려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중에 또는 22대 당선자들 중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손에 한번 물 좀 묻히고 내가 설거지를 확실하게 하겠다. 내가 악역을 한번 해보겠다. 또는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만 하면 내가 이 정치 생명 여기서 끝낸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번 정말 악역을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한번 이름 대보세요. 몇 명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보세요. 민주당. 완전히 친명 계열로 그냥 거의 조직처럼 이렇게 아주 스크럼을 짜고 지금 5월 20일 국회 개헌하면 이제 특검법 전국으로 가려고 작전을 딱 짜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왜 이런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이런 얘기 하면서 내가 명예와 자리를 탐해 살아온 사람처럼 왜곡하지 말라. 저는 이철규 의원을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차 한 잔도 한 적이 없어요. 지난번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갔을 때 저 왼쪽 끝에 앉아있는 이철규 의원을 한번 눈인사한 것 뿐이에요. 몰라요, 저는. 그런데 이 멘트만 봤을 때는 본인이 악역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멘트죠.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이런 멘트 하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한번 악역을 해보겠다. 이런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친윤 핵심 인사들 중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가 장제원, 권성동, 이철규 등등. 지금 권성동 의원은 2022년이죠. 2022년 9월에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뒤에 중앙 정치와 약간 거리를 두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당선인 비서실장 지냈던 부산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작년 3월에요. 김기현 당대표하고 같이 김장연대, 이른바 김장연대라는 걸 결성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김기현 울산 의원을 당대표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부산 사나이 있잖아요. 화통합니다, 성격이. 불같이 화통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 질의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은 김기현 당대표가 되었을 때 지도부의 어떤 자리를 맡지는 않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자리를 맡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조직의 자금과 뭐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이철규 의원이 앉았죠. 그래서 친윤 세력이 당시 당 지도부를 장악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초기를 아주 힘있게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뭐, 그 밖에 뭐, 부총장의 뭐, 울산의 박성민, 뭐, 서울의 배현진, 뭐, 수석 대변인의 강민국, 유상범, 여의도 연구원장의 부산 남구의 박수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당직자 자리, 당직 대부분의 친윤계 의원이 많이 배치됐죠. 그런데 이번 총선 이후에 이렇게 이제 슬금슬금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은 있습니다. 뭐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패배하고 또 이번 총선에도 뭐 썩 좋지 않은 어떤 결과를 내고 이래서 이 과정에 친윤 세력들 사이에 약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진단이 있는 건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3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총선 대패를 하니까 마치 윤석열 정권이 뭐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정치 평론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절반도 돌지 못했습니다. 전반전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후반전이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어떤 당, 그리고 대통령실, 이 당정 간에 또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민주당은 보세요. 이재명 당대표의 친명 급진자파 박찬대 원내대표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 밑에 이제 깔리는 사람들이 보세요. 김용민 급진좌파. 이런 사람들로 당 지도부가 쫙 형성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단일 대우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가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당대표가 누가 될지 아직 모르고, 원내대표는 3명 나왔는데 지금 누구로 가는지도 아직 모르고, 오리무중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약간의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 애매모호한 자세.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거죠. 자신들이 2년 전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옆에 세워놓고 사진 찍자고 난리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불과 2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따로 국밥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거대 여당이 되었더라면 뭐 대통령과 약간의 거리를 둬도 뭐 크게 국정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192석 대 108석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똘똘 뭉쳐야 되는 거죠.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똘똘 뭉쳐야 되는데 뭐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집에 더 우애가 좋다고. 더 똘똘 뭉치고 밥 숟가락도 같이 나눠 먹고 이런 어떤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전부 지금 게임 플레이. 뭐 최상병 특검한다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혼자 내 찬성할 거야. 다음에 재투표하면 이렇게 하고 김웅 의원은 그냥 앉아있고 찬성표 던지고 이게 지금 어떤 정치 같은 정치 이데올로기, 같은 정치 이념을 공유하는 정치 결사체로 보기 힘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많은 지지자들이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고 너무 지금 좀 자책감이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저는 뭐 소위 말해서 친윤 세력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다시 뜻을 잘 중지를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윤석열 대통령 정권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불행해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임 대통령들을 다 봤을 때 대통령이 마지막 떠날 때 그 불행한 역사를 만들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잘 대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